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먼저 이제 감사 인사 전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2달 남은 10월인데요. 시간은 이렇게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이제 그 진행하는 이제 유튜브가 1000명이 넘었네요. 이것 또한 이제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또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일일이 답변을 못 드리는 거 정말 다시 한번 이제 죄송하고 댓글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질문을 남겨주시죠. 그 질문에 일일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점 좀 양해를 구하고요. 제가 이제 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난 20년 동안 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컨설팅이나 여러 가지 해오다 보니까 이제 전화번호라든가 메일 같은 게 많이 공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문자와 이런 그 메일, 그 다음에 이제 방문자들이 계시거든요. 또 여기 유튜브 또 시작하니까 또 질문을 남기 거기에 일일이 시간을 한다 그러면 제가 4시에 일어납니다. 한 9시 전후 돼가면 이제 잠자리 드는데 그때까지 제가 이제 하루 중에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짝 짜여진 이제 스케줄이 있는데 이런 쪽에까지 이제 시간을 쓴다 그러면 뭐 유튜브를 포기한다든가 아니면 농사일을 포기하든가 어느 한쪽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만큼 제가 이제 좀 양해를 누누이 이제 구하고 있는데요. 죄송하다는 말씀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질문은 때가 되면 이제 한 번씩 이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드릴 거고 그리고 또 상당수의 질문들이 제가 이제 진행하는 내용에 들어갈 거고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복적인 일일이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그게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양해를 다시 한번 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오늘은요. 세계 선진 농업이 왜 멀칭을 하는지 이런 농업 뭐 민농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몇십 년부터 적극적으로 이제 그 멀칭 농사를 이제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왜 하는지 오늘 내용에 좀 들어가기도 합니다만은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농업에서 피해보는 산성 피해, 알칼성 피해, 그리고 이제 pH와 미생물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너무나 잘 아실 거고 고민들도 많을 겁니다. 오늘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토양 살리기 쉬운 번째입니다. 유기물질 6번째인데요. 토양 측정이나 아니면 토양 관리할 때 농사 기술에서 pH는 뭐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사를 배울 때 도시농업이든 전업농이든 아마 농업 강좌에선 pH는 꼭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pH 산업이라고요. 미생물 산업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이제 pH 연관된 산업도 크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이제 앞서도 이제 기획은 했었습니다. 근데 요게 뭐 하나의 산업이기도 하다 보니까 민감한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뤘습니다. 미루다가 또 이제 바로 전 이제 멀칭 전에 해야 되는데 또 미뤘거든요. 제가 이제 그 기획된 내용인데 120번에 이제 넣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결단을 내려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급하게 하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신 분한테 양해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뭐랄까 또 농가들한테는 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농사 짓는 분한테는 요거를 해야 되는 그래서 결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거는 좀 재차 이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현대농업 pH나 자 pH 피해 이 내용 때문에 그렇거든요. 피해라고 하는 얘기를 뭐 다른 용어로 써보려고 막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피해가 나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pH란 이제 토양 측정을 하고 이제 농사기술의 핵심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pH 농사 피해입니다. 자, pH 낮았을 때의 피해와 pH가 높았을 때 아마 산성의 피해와 알칼리성 피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려져 있고 농업에서 굉장히 큰 문제로 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하우스 같은 이제 집약적 농업에서는 이제 많이 발생하는 거고 고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다 이제 저 같은 사람까지 찾아옵니다. 뭐 제가 이제 지향하는 농업이든 토양 살리기의 글이 찾아오신 분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 검색했을 때 김 선생이 그 토양에 관련돼서 글을 제일 많더라. 그래서 해결 방법을 찾고자 왔다. 뭐 그런 그 얘기를 이제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그 알려진 작물 생육 장애 피해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 건데요. pH 낮은 피해, pH 높은 피해입니다.
이때의 작물 생육 장애 피해는 누구나 알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때문에 이제 뭐 소석계 쓴다든가 뭐 알칼린 뭐 유황을 쓴다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너무나 알려져 있지만은 근데 이제 두 번째 이겁니다. 토양의 자생력 저하 피해는 이거는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고 이런 정보나 지식은 굉장히 적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작물 장애 피해 보이는 것만 당장하지만은 토양 자생력 저하 피해는 그렇게 중시 안 합니다. 왜냐 그러면 또 나타나지 않거든요. 왜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농사가 비료 퇴비에 의존한 농사를 짓기 때문에 토양 자생력으로 농사 짓는 그 전업농은 거의 뭐 몇 프로 안 되거든요. 거의 비료 퇴비에 의존한 이제 밑거름 놓고 밭갈이 하는 이제 표토층 20cm 농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토양 자생력에 대해 크게 이제 관점을 안 뒀거든요. 나타난 건 뭐냐면 작물 생육 장애 피해만 이제 그걸 강조돼 갖고 그걸로 해서 해결점을 찾아왔는데요. 결정적인 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토양 자생력 피해입니다. 작물 생육 장애 피해도 있지만 이게 더 크다. 자, 염류 직접의 경반층이 생겨난다는 거, 저기가 낮은 pH와 높은 pH를 대체하게 하는 방법들이 토양 자생을 높이면서 또한 제일 치명적인 염류 직접이라고 하는 경반층을 만든다는 거, 그 다음에 물고 있는 피해, 뭐 병해충 같은 게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생산 비용을 굉장히 높인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가려져 있거든요. 왜냐 그러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밑거름으로 이제 바깥에는 표토층 20cm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거는 안 보였거든요. 전데 우리가 이제 신토층까지 농사 전체 농사 지으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고민이에요. pH가 너무 강조되니까 pH를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그런데 우리가 이제 pH 대체하는 방법에 이거에서 굉장히 그 뭐랄까 간극이 생기거든요.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드리는 건데요. pH 낮은 원인과 피해입니다. 뭐냐 그러면 이제 화학비나 퇴비했을 때 미끄러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전면 경운을 하게 되죠. 그다음 토양이 노출되고 그러면 이제 빗물에 쓸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유기물과 그런 미생물이 부족할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는 미끄럼과 밭갈이 했을 때 표토층 농사니까요. 그러니까 토양 속에 유기물과 미생물 절대적인 부족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환경적인 산성비라든가 산성 토양에 의한 그런 그 환경이 조성되면서 그 원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생하는 게 산성 작물 생육 장애 피해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해결해서 어떻습니까? 이제 pH를 높이는 거죠. 자, pH 높이는 거는 뭐 누구나 아실 거죠. 워낙 이제 이런 교육이 많고 이런 내용들이라든가 지식이 많다 보니까 소석계를 뿌리거든요. 제일 많이 하는 건 소석계죠. 뭐 소석회도 생석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뭐 고토비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소석회라면 뭐 크게 틀리진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알칼리성 비료 이제 산성이니까 높이기 위해서 산성 비료를 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아니면 이제 객토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소석회랑 알칼리가 뿌렸을 때 토양 경운이 되지 않습니까? 객토로 마찬가지 경운했을 때 뭐냐 빗물의 토양 유실 우리가 이제 지금 그 환경부서 발표에 1년에 40톤 쓸려가고 우리가 진흥청 발표는 전국토에서는 33톤 쓸려간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환경부 발표는요 농경지에 쓸려가는 것은 1년에 40톤이라 그러면 우리가 밭갈이 하니까 흙이 부드러지지 않습니까? 거의 그 경운 로타리를 하니까요. 그리고 염류 경반층이 생기는 건 뭐 앞서 제가 누누이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또 염류 경반층이 생기다 보니까 물이 고인다는 거, 밭에 물이 고인다는 거는 거의 뭐 모르겠어요. 밭에 물이 고이는 그 토양도 있긴 있습니다. 진흙 같은 그런 것도 그런 토양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염류 경반층의 그런 그 생기면서 발생하는 거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토양 자생이 저하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성은 됐고 산성이 되니까 대체하게 높이기 위한 방법들이 또한 이런 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비료와 퇴비하는 그 표토층 농사에서는 이런 것까지 못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당장이 뭐냐 작물 이제 산성의 그 장애 피해 그것만 봐왔거든요. 그래도 이게 결정적인 이런 문제가 있더라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소석회 같은 게 쓰다 보면 이제 높은 원인이 되는 거죠. pH가 그래서 산성을 지나서 중성을 넘어서 뭐 알칼리성까지 가는 농가들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왜냐 그러면 이제 그 방법들이 1도를 높이는데 산성 토양이 1도를 높이는데 6개월 걸린다 그러면 이제 그게 측정이 안 되거든. 우리가 토양 검정해서 얼마 쓰는 게 나와도 정확하게 그걸 높이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칼리성 토양으로 그 원인이 되고 피해가 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소속계 과잉 사용량에서 제일 많다라는 게 지금 우리가 농업계의 전문가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또 미량 요소가 부족해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알칼리성 작물 생육 장애가 발생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알칼리성 피해가 나오니까 pH를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는 높이면서 피해 발생했고 이제는 낮추면서 이제 그런 높으니까 이제 낮추려는 피해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pH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황산, 유황이라 그러죠. 자, 염화칼슘, 피트모스는 이제 외국에 이제 우리가 흙이 아닌 그걸 넣는다든가 뭐 보면 지금 블루베리 쪽에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구연산. 제가 이제 충격적인 게 뭐냐면 낮추기 위해서 어떤 분은 식초를 뿌리신 분도 계십니다. 이거를 이제 구연산이라는 건 비싸니까요. 같은 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앞서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갈색 유기물에서 균류들이 이제 사상균들이 이제 그 갈색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에 유기산을 내놓는다. 그래서 산성화 된다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향을 끼친다는 말씀 드렸죠.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또 객토라든가 심토 경운 같은 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운이 되겠죠. 이제 황산이나 이런 것들 뿌렸을 때 뭐 밭갈이 하지 않습니까? 토양 속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토양 유실과 경반층, 물고는 피해, 그럼 토양 자생력 저하되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 예민하고 반응하시는 분이 또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이게 아까도 그런 조금 실리된 얘기인데 모르겠지만 pH 산업이라 할 정도로 이쪽으로 이제 그 교육이라든가 이런 농자재가 많이 이제 보급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러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그렇지만은 해야 되는 내용이라 좀 꺼냈습니다. 좀 이해를 또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토양 측정 방법이라든가 토양 관리 방법에서 농사 기술 방법에서 이제 pH 이제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pH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pH와 미생물을 같이 가시는 농가분들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EM이라면 뭐 안 쓰는 농가가 없다 할 정도로 아니면 이제 토착 미생물 배양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자, 미생물 편에서 제가 이제 미생물 쓰는 것도 이제 자세히 소개했는데요. 미생물도 어떻게 보면 이제 pH 산업과 같이 미생물 산업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이제 그래서 이 두 가지로 가시는 분도 되게 많아졌고요. 왜냐하면 pH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그래서 미생물 같이 간다. 그러면 이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러면 토양 측정이라도 토양 관리, 농사 기술에는 pH로 갈 거냐, 아니면 pH가 미생물 두 가지로 갈 거냐. 저는 미생물입니다. 미생물 하나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의 의견이고 지난 이제 30년 동안 이쪽에 농사를 하면서 뭐 전체 농사 경력은 40년이죠. 이제 동안에 이제 지켜본 많은 농가와 제가 직접 해본 경우는 뭐 pH로 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그 말씀드릴 건 없고요. 또 pH와 미생물 틀렸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제가 지향하는 거는 미생물 쪽으로 간다. 측정이라든가 토양 관리, 농사 기술에서 핵심은 미생물 그쪽으로 간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유기농에서는요. pH가 아니라 미생물을 선택했다는 거. 그래서 미생물로서 해결하면서 pH 문제는 크게 없다는. 앞서 좀 아마 내용은 계속 강의 들으시면 알으실 겁니다. 우리가 그 갈색 유기물과 녹색 유기물 그러면서 거기에 세균류와 균류 그다음에 유기산에 어떤 차이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벌써 제가 이제 미생물 쪽이라 왜 미생물 가야 되는지 충분히 설명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제 pH와 연결된 pH 문제를 어떻게 보면 미생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의 의견이고 저는 이제 그렇게 지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는 이제 미생물이요. 그래서 토양 그 자연유기농에서 선택은 토양 측정과 토양 관리, 동사 기술에서는 뭐냐? 무경운 상태에서 유기농을 멀칭하자. 멀칭해서 뭐 그 다음에 이제 작물 뿌리, 잡초 뿌리를 키우자. 어디까지? 이제 표토층을 지나서 심토층까지. 자, 식물 1m 켰을 때에 최소한도 1m 뿌리가 못 들어가더라도 80cm 들어가게 하자. 아니면 50cm란 들어가자. 우리가 보통 밑거름과 밭갈이 했을 때 20cm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나서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뿌리가 내려가니까 뿌리는 유기물이지 않습니까? 또 뿌리 앞에는 균균이란 미생물이고, 그러니까 뿌리가 많고 밑 심도층까지 많이 내려갈수록 그만큼 유기물과 미생물이 많아짐으로써 그럼 토양 깊이에도 미생물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유기물 멀칭이 되어 있으니까 표면층에도 이제 미생물
제일 많은 미생물이 환경이 형성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미생물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미생물 해결은 바로 뭐냐? 무기온이죠. 자, 표면층에 미생물, 유기물층이 있으니까 미생물 이제 형성시키는 거고요. 아까 뿌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뿌리에서 쉼터층까지 이제 내려가는 거. 그래서 미생물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는 이제 pH다 아니면 이제 pH와 미생물을 같이 씁니다. 아니면 저희 같이 미생물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또 이쪽으로 하신 분들 굉장히 고민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4그룹, 5그룹 하는데 아니면 자연농 하신 분들이 pH 얘기하신 분 계시거든요. 이거는 저는 이제 뭐가 조금 맞지 않다나 1,000원짜리에 요건 표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저희들이 지향하는 4그룹과 5그룹에서 내용에서는요. pH가 아닌 미생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제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독기 뿌려서 밭갈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밭갈이 안 하고 위에 뿌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4그룹과 5그룹에서는 미생물로 가는 게 멀칭 농사에서는 이게 맞지 않나 하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이걸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맞으면 쓰시고요. 안 맞으면 그냥 pH 쓰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뭐 이제 누구한테 강요하고 평가받지 않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제 공개해 드리는 거고 공유하니까요. 자, 토양 관리 방법입니다. 자,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눈에 보였습니다. 제가 농사할 때 같이 이렇게 그 자연유농 같이 이제 멀칭하는 겁니다. 멀칭해서 미생물. 그래 멀칭하는 거는 뭐냐? 미생물 서식 환경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미생물. 우리가 지금 아까도 있습니다. 제목에 세계 선진 농업, 미국 같은데 아니면 브라질이나 뭐 캐나다, 아르헨티나 이런 대규모 농에 이게 멀칭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런 pH가 아닌 이런 미생물,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pH가 맞다, 아니면 이제 pH가 미생물 쓰는 게 맞다, 아니면 미생물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가지고 토론하고 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뭐 그거는 이제 자기의 그 성향에 맞게끔 썼으면 좋겠다. 그런데 세계 농업의 이제 흐름은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선택은 무기온에서 유기물 멀칭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많은 미생물, 그래서 이제 최대한 자연적인 토양 유지함으로써 이게 해결되지 않나. 그래서 pH가 아닌 미생물을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pH가 과학적이라 합니다. 그러면 미생물은 비과학적인 아니거든요. 뭐 초자연적인 것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미생물을 가진 것 이게 또 과학적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모르겠으면 여러분의 선택이고 여러분의 그 생각인데요. 자, pH가 과학적 농업이다 아니면 미생물이 과학적 농업이다. 이거는 여러분에게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양 측정이나 토양 관리 이제 우리가 농사 방법에서 우리가 보통적으로 측정할 때 유기물량과 pH 검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토양을 이제 시료 채취해가지고 기술센터나 진흥원에 갔을 때 pH와 유기물량을 이제 해서 우리가 뭐 퇴비를 많이 넣는다든가 아니면 pH에 뭐 소속기를 어떻게 뿌려라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러면 유황을 뿌려라 그렇게 처방사가 나오거든요. 이런 쪽인데요. 저는 이제 토양 측정한다 하면은 저는 미생물량과 BF 비율을 검사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입니다. 미생물량 그러니까 토양에 유기물량도 나오는 거거든요. 미생물량이라는 거 하는 거는 그래서 미생물량 그냥 BF는 뭐냐면요 세균량과 균류입니다. 그러니까 세균이 많다는 그만큼 지수 생산이 많다는 거고 균류가 많다는 뭐냐 지수 생산이 적다는 거거든요. 자, 균류가 많으니까 뭡니까 유기산이 많다는 거고 그러면 산성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한국 농업의 어디 기관이나 찾아가서 미생물량과 BF 비율의 검사는 조금 힘들지 않나 하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이고 지금 현실입니다. 이거는 이제 미생물량과 BF 검사하려면 조금 굉장히 집약적인 그런 시설을 갖춰진 데 찾아가야 된다면은 그 일상은 안 돼 있거든요. 저는 이제 굳이 검사를 측정을 한다 그러면 미생물량과 BF 비율을 검사하는 게 맞지 않나. 우리가 보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한국농업의 유기물량과 pH 뭐 이것도 틀렸다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런 검사는 이쪽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런 쪽으로 이제 갔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희망이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농업에서도 이제 측정하는
이런 거 알 수 있겠죠? 미생물과 그런 것들은. 자, 오늘도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